김 기자가 판다. 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인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기자입니다. 네. 8월입니다. 네. 8월의 에듀 뉴스. 네. 방학이라도 뉴스는 계속 나오죠? 그쵸. 방학이어도 이제 교육 뉴스는 계속 흘러간다. 네. 네. 엄마들이 아마 방학 때 뉴스까지 챙겨볼 여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쵸. 김 네. 기자가 있습니다. 아, 네. 이번에 정리하면서 전체적으로 느꼈던 감정은 뭐예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 전에 추진했던 일들이 많이 변화됐고, 새로운 좀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 같다. 네. 제가 항상 예전부터 얘기했어요. 네. 교육과 입시는 다르다. 교육은 100년 내계고 네네. 학생을 뽑는 입장에서의 인재상 거의 불변해요. 아, 네. 물론 시대에 따라서 인재상의 스타일이 바뀌긴 하지만 불변합니다. 네. 그런데 입시는 정권과 유착돼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정권의 힘이 있기 때문에 네. 정권에 유리한 정책은 수용하려고 하고 네네네. 불리한 정책은 없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권이 바뀔 때는 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것들을 계속 이어나갈까 아니면 없앨까 이런 갈등이 있어서 대통령 5년 단임제가 항상 이렇게 되풀이되는 게 아닌가 네네. 안타까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정책은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니까 네. 좀 속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나 네. 수행평가 이런 네. 것들도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네네. 정권이 바뀌면서 물론 그거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았지만 막 교육 유튜버들이 뭐 없애라, 뭐 나쁘다, 막 네. 여론을 유도하잖아요. 저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네. 예,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야 된다. 그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코치님 항상 얘기하시는 글로벌 스탠다드. 엄마들은 뉴스를 안 보고 그러니까 그들이 해석해 준 걸 보니까 약간 필터링 되는 거잖아요. 네. 왜곡된 그런 뉴스를 접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샤론코치 TV의 김 기자는 간다는 정말 정석이죠. 또 코치님이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이거는 좀 봐도 되겠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네. 그렇게 돼야지 사실 저희한테 와닿지 뉴스만 봤을 때는 그게 광고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언론사별로 편향된 부분도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예전에 이 교육할 네네. 때는 조선일보랑 한겨레 신문을 같이 봐라. 그쵸. 그 사고의 그 균형을 맞춰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팩트와 광고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맞아요. 팩트는 어디에 있죠? 팩트는 입학요강에 있다. 입학요강. 예.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코치님. 어느 기관에서 조사했는지에 따라도 달라요? 맞아요. 그것도 달라요. 맞아. 통계라는 거는 통계를 그 지시한 사람의 심증을 숫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잖아요. 네네.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믿으면 안 되는 게 방송은 PD의 의도대로 예를 들어서 막 10명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3명 의견이 PD가 원래 생각한 거랑 같아. 그것만 쓰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떠들게 하고 듣고 싶은 말 3마디 그것만 뽑아 쓰는 게 방송이에요. 예, 그래서 8월 에듀 뉴스 순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7세 고시 의대반에 초등학생 덜 놀고 더 열공했다. 네, 두 번째. 소풍거리는 학교, 학부모 아이들 추억거리 사라져 아쉬워. 세 번째. 무한 입시 경쟁에 지쳐서 대안학교, 국제학교 관심 쑥. 네, 네 번째. 코로나19 끝나니 청소년 해외 유학생 2년 연속 5,000명대. 네,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네, 코치님. 살다 보면 우선순위나 가치관 등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달라질 때가 있나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 7세 고시 의대반에 네. 초등생 덜 놀고 네. 더 열공했다. 결국 공부 많이 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통계청에서 네. 2024년 생활시간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공부 시간은 늘어난 반면 놀고 잠자는 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10명 중 9명은 사교육 등 학교 밖 교육을 받고 하루 평균 5시간 이상씩 공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감소했는데 초등학생만 유일하게 5년 전보다 학습 시간이 증가했다. 덜 놀고 네. 더 열공했다도 네. 헤드라인을 이렇게 잡았는데 논다는 환경이 아웃도어 놀이터만을 생각한다면 덜 놀고가 맞을 것인데 네네네. 아이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저 게임도 하고. 더 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무슨 말씀인지 네. 알 것 같아요. 더 열공했다도 네. 교실이나 학원에 아니면 뭐 네. 어떤 책상에 네. 앉아있는 시간은 길었지만 과연 집중력이 맞아요. 학업 성취도하고 연동되는가는 퀘션 마크죠. 맞아요. 그렇게 네. 지금 생각한다 치면 네. 옛날보다 네. 과연 제 했을까? 생각에는 극인 것 같아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애들은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도 많고 기기도 발달되어 있고 네.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거나 네. 이런 애들은 뭐 공부를 옛날보다 더 안 할 수도 있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공부하죠? 언제요? 음. 뭐 초등학생들은 언제 공부할까요? 학원 가서? 학교 다닐 때? 시험이 있어야지 공부를 하죠. 그쵸. 모든 사람이 시험이 있어야죠. 인간은 그쵸. 시험이 있어야지 공부를 하는 강제성이 뭔가 있어야 돼요. 손님이 오거나 시어머니가 오거나 이래야지 때 청소를 하죠. 그쵸. 누가 해요? 맞아요. 우리는 혼수라는 걸 하잖아요. 네네. 일본은 그런 개념이 많지 않은가 봐요. 그냥 있는 살림에서 우리처럼 풀세트 새로 사는 게 아니라 세트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가 봐요. 집도 좁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네. 이 집을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굳이 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초등이 왜 공부를 안 할까요? 시험이 없잖아요. 뭐만 있죠? 학원에서 보는 월별 테스트. 그쵸. 아니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입학 테스트. 네. 7세 고시는 입학 테스트란 뜻이잖아요. 그쵸. 추가 뉴스 한번 보면요. 만 5세 아동 보육비 최대 1만 원 추가를 지원했다. 이렇게 됐네요. 네. 5세, 6세, 7세 취약전 아동에 대해서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 출생률 관련된 건데 네. 과연 이 11만 원이 엄마들에게 얼마큼 그게 와닿을 것인가. 이게 효과가 있느냐.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볼 수는 그쵸. 없죠. 이제 첫 걸음부터 한다. 자,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 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 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했는데 전국의 5세 아동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어린이집 유치원비 총 1,289억 원인데 여기서 5세는 만 5세니까 취약전 네. 학생에게는 네. 이제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금액적인 것보다 제일 걱정이 얘를 돌봐줄 때잖아요. 그쵸. 시설이랑 아니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 이런 쪽의 인프라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엄마들이 마음 편하게 네. 또 일하시는 분들은 일할 수 있고. 네. 많은 선진국들이 그 보육 비용은 가정 경제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차등을 두는군요. 네. 네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금액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일에 소득이 좀 적다 그럼 좀 적게 내고 좀 많다 이러면 조금 더 위의 개념으로 내고 자꾸 푼돈을 주지 말고 그러니까요. 인프라를 만들어서 일종의 나라가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돼야지만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때문에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예 안 낳으려는 또 여성분들도 이유도 많더라고요. 되고요. 네네. 뭐 김 기자 같은 경우도 지금 자녀의 그 유혹 때문에 저 풀타임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또 이제 관련된 뉴스를 보면 네. 첫 아이 출산 장려금 효과가 찔끔 사교육비 주거비 앞에 무용지물이다 네. 이런 것들이 또 있네요. 네. 지자체 가보면 왜 현수막이 있어요. 지방은 현수막 광고 많이 하잖아요. 전입하고 아이를 낳으면 뭐 바로 지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741명 늘어난 23,309명이었다. 증가율은 2011년 5월 이후 14년 만에 높고 증가폭이 10년 만에 가장 많았다. 아마 이 뉴스는 다른 사람도 애기 많이 낳잖아. 너도 좀 날래?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 정책이 실제로는 첫 아이를 낳는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네. 이런 일시적인 현금 지원보다 오히려 높은 사교육비와 주거비 부담, 여성의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가 출산을 가로막는 더 큰 장벽으로 작용하는 거 나타났다. 네. 우리가 바로 이 뉴스 보기 전에 맞아, 바로 했던 얘기하셨죠. 말이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느꼈던 것들이죠. 네.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결혼했어요. 남편하고 사랑을 하고 우리를 꼭 닮은 2세를 보고 싶잖아요. 그쵸, 낳고 싶죠. 그렇죠? 보면 귀엽고.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아이를 낳음으로써 네. 내가 손해볼 게 너무 많다고 느끼는 것도 현실이죠. 그렇죠. 일단 애는 누가 키워요? 맞아요. 애를 키울 때 드는 돈은 누가 내요? 그리고 나는 일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게 거의 여성 몫으로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결혼도 안 하고 네. 출산도 안 하고 나라를 보면 굉장히 이거는 손해죠. 심각한 일이죠. 그쵸. 네. 그래서 네.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당장 얼마 준다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쵸. 그러니까 네. 사교육 얘기 또 추가로 한번 볼까요? 네. 자, 4세 고시 불법 영어학원 11곳을 적발했다. 네. 처분은 선발 방식 변경 등 행정 지도뿐이다 하면 이 헤드라인의 그 뜻은 뭐냐면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2달 전? 이때부터 이런 학원들에 대해서 조사했다. 근데 조사했는데 별로 발견하지 못했다. 점점 이어졌어요. 네.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제 적발이 됐다라고 나왔는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적발은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처치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사는 왜 했으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못된 마음이 또 막 들더라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네. 5월부터 7월까지 5월, 6월, 7월 3개월 동안 네. 특별 점검을 실시했는데 총 248곳을 했어요. 네. 63곳에서 예, 위반 사항이 나왔어요. 교습 정지 한 건, 네. 시정 명령, 행정지도 과태료는 1,020만 원이래요. 네. 사전 레벨 테스트 관련 학원 11곳은 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으로 변경해 시험 보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여하튼 이렇게 됐다라는 거. 첫 뉴스부터 외화 내빈이라고 하죠. 네. 겉은 화려한데 속은 특별한 내용이 없다. 결국은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맞아요. 좀 안타깝네요. 네. 자,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네. 소풍이나 수학여행 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 벌어진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추진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말에 시행된 지 약 한 달이 지났지만 학교 현장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움직임은 이 학기에도 지속되고 있다. 네, 입니다. 부모들이 소풍 다닐 때랑 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닐 때는 사회가 변했어요. 사회가 변했다. 옛날에는 소풍과 수학여행으로 나뉘었잖아요. 맞아요. 소풍은 그냥 가까운데 네. 대부분 이제 능에 많이 갔어요. 그날 엄마는 김밥을 사이다를 하나 넣고 그쵸. 그리고 둘러매고 엄마가 싸준 김밥 맛있었어요. 아침에 학교에서 모여요. 네. 그러면 버스가 한 대 와 있어. 그쵸, 와 있죠. 반별로. 그 타고 가. 구경도 하고 도시락 먹고 네. 어떤 또 선생님들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림을 그리라고 시를 하나 쓰라든가 그래 들어오는 게 소풍이었다고. 되게 무해한 거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어. 수학여행은 네. 경주나 설악산 정도예요. 지도교사를 다 담임 선생님이었어. 그쵸. 이러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군업화되고 그쵸. 먼 데로 가고 외국도 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생기잖아요. 아무도 이 리스크를 안고 싶지 않은 거지. 아, 그쵸.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부모들이 싫어하는 거야. 난 싫다. 우리 애 위험하게 가는 거 싫다. 아이의 그 안전을 위해서 요구사항이 많아. 학교는 다 회피하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 업체를 쓰게 되잖아. 그쵸. 선생님들은 그냥 같이는 가고 프로그램 진행은 다 전문 업체가 해. 하고. 입찰이라는 게 제일 싸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질은 점점 떨어져. 얼마나 사건이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점점점 안 하게 되고 우리 부모들은 자꾸 자기 때 추억을 생각하니까 그때 너무 좋았어 하지만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시대에 따라 다른 거지. 아니 다 힘들어서 안 하겠다는 거를 교사한테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얘네들은 우리랑 다르게 다른 추억을 가질 거예요. 그들만의 그게 네, 있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바뀌는 일상에서 어차피 책임도 못 질 부모들이 옛날식으로 해라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가 수업 중에 바닥에 들어놓고 침 뱉고 교실에 금쪽이를 어쩔까 이런 얘기들이에요. 네. 교사 80%가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을 경험을 했다. ADHD 아동도 증가한다. 네. 치료
권유해도 학부모가 거부한다. 병원에 가라 이래도 우리 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수업에 이제 넣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네네.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사물함 위에 들어 눕거나 갑자기 바닥에 침을 뱉고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책에 낙서하기도 해요. 이런 금쪽이가 한 반에 한 명은 꼭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는 한 학년에 이런 아이들이 한두 명? 지금은 한 반에 한두 명 정도가 있다. 진짜 수업 운영하거나 그런데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연적인 증가는 있을 수 있으나 네. 우리가 이 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진단을 많이 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전에도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저는 방송의 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요. 금쪽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름이잖아요. 아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명칭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마다 네. 카운슬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전문 선생님들. 네. 이거는 과목 선생님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다른 아이들도 봐야 되잖아요. 네. 현재 전국에서 네. 정서, 행동, 위기 아동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교육계에서 최근 들어 그 비율이 더 증가했을 것으로 본다. 네. 문제 문제 행동과 관련이 깊은 아동 ADHD 환자 수가 매년 느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만 5세에서 14세 환자 수가 2022년에는 7만 3천 명이었대요. 네. 2024년에 11만 4천 명을 넘겼대요. 예, 늘긴 했네요. 네.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기에도 정서 행동 위기 아동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네요. 네. 힘들 것 같아요. 자기 아이가 이런 행동을 보여주면. 그랬을 때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엄마는 또 막 죄인 입장이잖아요. 그쵸. 이런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조금 더 스페셜하게 교육을 받아야죠. 편하게. 세 번째 뉴스입니다. 무한 입시 경쟁에 지쳐서 대안학교, 국제학교 관심 쑥 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국내 대안교육기관은 총 264곳으로 2023년 5월 220곳에서 2년 새에 그러니까 44곳, 20%가 늘었다. 그래서 이들 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았지만 학력 인정은 되지 않는다. 이 밖에 학력 인정까지 받을 수 있는 대학교육기관은 올해 4월 기준 전국에 100개가 있다. 교육부에 등록된 학교도 늘지만 네. 등록하지 않는 아는 학교는 학교들도 더 많이 있을 것 더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 이제 제가 쇼츠에서 본 내용인데 네. 다니다가 학생 수가 너무 없어져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환불 거부. 네. 저기 학교에서요? 네. 물건도 환불을 다 해주는데 그거가 얼만데 왜 환불을 안 해줘? 계속 팔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CS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지경이 안 될 수도 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영유를 다니고 2년을 기간에? 비인가 네. 국제학교를 다니고 3학년부터 공립학교를 다니면 어떻겠냐 이런 질문을 의외로 엄마들이 많이 해요. 근데 예. 저 그 얘기 네. 어린 엄마한테 진짜 실제로 그쵸? 들은 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너무 힘든 길을 왜 갈까? 아니 애가 무슨 마르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여기 가서 적응할 만하면 빼버리고 아니 유행인가 봐요. 어디서 봤나 봐요. 얘기하고 그게 마치 지혜인 양. 되게 괜찮은 루트인 것처럼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어요. 10년 전에도 대치동에서 뭐를 하고 민사호를 갔다가 서울대를 보내고 막 이런 코스를 얘기하셔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입학 요강을 보셨어요? 민사고에서 커리를 잘해서 미국 대학 가시면 제가 그 코스를 원하는데 즉 학교에서 강점들이 있는 항목이 그쵸. 있잖아요. 자기가 좋은 거 뽑아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답은 아니다. 그리고 애가 너무 힘들다. 애가 제일 힘들죠. 그건 솔직히 말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사를 한 번 가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애가 그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걸 쉽게 생각한다. 그래서 학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가 왜냐면 수요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들이 네. 그런 식으로 마케팅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학비 엄청 비싸거든요. 딱 말이 좋잖아요. 일반 공립학교 가면 네. 그동안 영유 다닌 거 다 허사된다. 다 까먹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교육은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퍼블릭 스쿨도 있고 프라이빗도 있고 네네네. 인터내셔널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과학 전문도 있는 거고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획일화시켜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쵸. 우리나라가 국민들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니즈가 다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약간 대타 개념으로
오만하게 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다. 학교는 사실 입시 기간도 아니고 다양한 걸 배우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하루에 너무 오랜 시간을 있는 데인데 전인교육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인교육. 네,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된다. 네. 근데 뜬금없이 내신 5등급제를 넣으신 이유는 뭔지 모르겠네요. 자, 내신 5등급제 첫 학기 전 과목 1등급 2%분 상위권 변별력 있다. 네. 이 얘기는 어쨌든 간에 이제 1등급이 2%다. 그러니까 변별력이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런 괜찮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저는 이 대안학교나 국제학교 뉴스를 보면서 네. 그 생각을 했어요. 왜 과연 이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왜 자꾸 엄마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까? 그거를 의문점을 한번 가져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 힘들게 보여져서 그런 건가?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뉴스를 좀 골라보게 됐어요. 이 뉴스를 헤드라인을 잘 봐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자, 내신 5등급제 첫 학기를 해봤어. 네. 전 과목이 1등급인 학생은 2%뿐이다. 이 얘기는 1등급이 원래 4%인데 5등급으로 하니까 오히려 애들이 줄었네, 오해를 하라고 만드는 제목. 네. 근데 선발하는 사람은 스카이 10,000명을 뽑아. 네. 그럼 서울대, 연대, 고대는 네. 10,000명 범위 내에서 애들이 1등급이든 2등급이든 그냥 인원으로 자르는 거야. 전체 다 전과목 1등급 아니어도 정원이 4,000명을 뽑아야 돼. 근데 누구가 나는 1등급만 뽑을래. 1,000명밖에 없구나. 그럼 1,000명만 뽑고 3,000명 안 뽑아. 이런 학교가 어디 있어. 결국에는 추합도 하니까 걱정하지 마. 5등급제 돼도 변별 있게 뽑을 수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그럴 수 아니면 있고. 학부모한테 야 5등급 10% 들어가는 거 어려워. 더 공부시켜. 이런 많이 해 뜻이지. 그런 건지 변별이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는 변별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 소용없다야. 그냥 수싸움이야. 그냥 인원 안에 들면 돼. 그래요?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요. 딱 좋아요, 명확하게.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가 중요해? 코치님 지금 저는 너무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코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봐봐요. 지금 검정고시 출신 수능 응시가 31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데요. 지원자가 22,797, 22797이었어. 2024, 네. 2927명. 그러면 뭐, 1,000몇 명 는 거잖아. 전체 인원이 작은데, 모수가 작은데, 뭐 봐봐요. 얼마큼 늘게.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따박따박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저렇게 빨리 편하게 가는데 우리 애는 맨날 학교에서 내신하지 수행하지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엄마들. 나는 답을 줘. 입학 요강을 보여주면서 검정고시를 안 뽑는 학교가 많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왜 휘문 중 휘문고를 보내고 싶어 해? 휘문고 동문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이제 앞으로 취업은 다 레퍼런스다. 추천서. 추천. 아니 왜 그렇게 짧게 생각하냐고. 그리고 애들이 여름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학교 생활이 지겹지 않아. 진짜 열심히 공부한 애들이 다니게 돼. 배달에서는 학교 생활이 얼마나 재밌는데. 그치? 이번에 저희 아들도 빨리 학교 가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집보다 나아 학교가. 빨리 가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는 흐름을 만들려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농락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31년 만에 무슨 최고치래요. 어딩 너무 막 위협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여러분 끌리지 마. 애들은 잘 보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썼나 봐야 되는 거야. 검정고시 학원만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아니면 시대인재에서 검정고시만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요? 자, 방학특강비만 110만 원, 등골비는 학부모. 네. 해마다 증가하는 방학 사교육비 이렇게 나오네요. 수학학원 방학특강비로 70만 원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고2 학부모께서 4주간 하루 2시간씩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기존 정규반 수강료는 40만 원이었는데 수학 한 과목에만 월 11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학원비는 책정 기준이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그 분당 가격에 따라 학기 중에는 수업을 많이 못 들었는데 방학 때는 학원에 가서 오래 수업을 듣는다 이런 개념이죠. 이거는 뭐 소비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다. 한 20년 전에도 평달 아이 한 명당 150, 100 방학 때는 더 붙는다. 이건 좀 걱정되더라. 우리 유아맘들, 초등 저맘들이 진짜 100만 원대가 아니라 1,000만 원대를 쓰고 있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이 뉴스에 왜 이런 얘기를 달았냐면 왜 자꾸 이렇게 엄마들이 대안학교, 국제학교 얘기를 할까? 학교에서 이렇게 뭐 내신 이렇대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애들이 검정고시한대요. 돈은 또 더 든대요. 그러면은 이거 다 합칠 바에는 차라리 돈 조금 보태거나 아니면 더 해가지고 대안학교나 국제학교 갈래. 거기 가면 뭐 영어도 할 수 있고 나중에 뭐도 할 수 있고 이런 의식의 흐름이 엄마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 학원 보내기 싫어서 네. 사립초 보낼게랑 똑같아. 그럼 거기 근데 막상 사립초를 가면 학원 더 다니잖아. 돈 더 쓰잖아. 교내 대회에 대비해야 되니까. 여기 근처에도 대안학교 같은 네. 국제학교 있잖아요. 네. 학교 그 끝나는 시기에 네. 그 양쪽 도로에 네. 밴 있잖아요. 커다란 벤츠 밴들이 네. 쭈르르 써 있어요. 막 걔네들 뭐 학원 가거나 네. 아니면은 뭐 하키 배우러 가고. 라이드 업체들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돈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돈이 약간 아닐 텐데. 환상을 갖는 것 같아. 내가 어차피 이것저것 쪼개서 네. 과외하고 학원 보내는 거 다 좀 합쳐서, 합쳐서 한 대 다 누자. 네, 네. 사교육비가 느는 건 또 사실이다. 맞아요. 종류가 많아지고 엄마들이 불안한 거야. 이거 하는데 한 15% 부족해. 그러면 100자를 또 넣는 거야. 그래서 애는 죽어나는 거지. 죽어난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쓴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될 것 같아. 이게 정비례되진 않는 것 같아. 네. 왜 엄마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엄마니까. 네. 근데 진짜 실제적인 그런 얘기 들으면 엄마들이 사실은 애가 못 되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고민을 하고 계속 가다 보면은 이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다 고민을 깔아놓으면은 이거 괜찮고 이거 안 괜찮고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듣고 싶었어요. 맞아요. 이제 제가 그 과목 선생님하고 Q&A 할 때 네. 과목 선생님들은 그 댓글창에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하세요. 그 질문에 충실하게. 네네. 근데 제가 하는 이 라이브 Q&A는 질문 너머에 있는 거를 알려주잖아요. 네. 예, 엄마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 맥락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캐치해서 이 사람 네. 4명까지 답을 드리거든요. 네네. 그게 샤론코치 Q&A거든요. 네 번째 뉴스 봅니다. 코로나19 기간이 이제 급격히 줄어든 아동 청소년 해외 유학생 수가 그 이후에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교육개발원의 유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업을 이유로 해외로 출국한 초중 고교생은 총 5,703명으로 2023년에 이어서 2년 연속 5,000명대를 기록했다. 유학지로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 영어권 국가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영어 기반 국제학교가 잘 갖춰진 나라들이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 그 발표된 뉴스 중에서 네. 유아들의 영어 교육, 네. 영어 유치원 수업을 제한한다는 발의가 있었잖아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 이제 엄마들이 짐 싸서 나가겠다. 왜냐하면 에휴. 합하고 있죠. 영어를 못하는 엄마도 나갈 수 있어요. 네. 동남아나 이런 지역에서 쓰는 생활비를 따진다면 한국에서 학원 다니는 비용하고 비슷해. 그러니까요. 엄마들이 이제 젊어서 이제 해외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정보도 예전부터. 요즘에는 너무 네. 잘 돼 있잖아요. 여기서 어차피 300만 원 쓰느니 네. 애 데리고 갔다가 2, 3년 후에 오겠다. 그러니까요. 분명히 늘 것 같아요. 미국에 공장을 세우라고 하잖아요. 그쵸, 많이 이제 지금. 관세 전략으로. 네. 그러면 어차피 외국에 세울 거예요. 외국에서 현지인 채용하고. 결국 한국에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뜻이고. 한국에서 취업을 한다고 해도 네. 이런 문화를 알고 있는 아이들이 네. 뭐 성적이나 스펙이 조금 안 좋더라도 회사들은 선호하고 맞습니다. 아마 지금 이 뉴스를 보는 분들이 나는 어디를 가야 될까? 언제 가야 될까? 고민할 것 같은데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네. 돈을 쓰지 마라. 돈을 좀 갖고 있어라. 어릴 때 네. 돈을 갖고 있고 돈 쓰지 마라. 돈 엄청 들잖아요, 외국에 가면. 장난 아니죠. 여러분 제발 비싼 가구 이딴 거 좀 사지 말겠다. 비싼 가구. 가구 비싼 가구 인테리어. 의자 하나에 500만 원이 자랑할 때가 아니야. 돈이 정말 많이 갖고 있어서 껌값 정도로 의자를 산다면 난 사라 그래. 그러면 저는 사라고 하죠. 돼야지. 그럼요. 그런 분들은 그렇지 돈 않아? 써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뭐 할아버지가 막 수백억 네네. 부자인데 손자한테 100만 원짜리 운동화 사줬다. 그러면 써도 돼. 쓰셔야죠. 그런 분들은 돈 쓰셔야죠. 꼰대라고 해도 할 말은 없지만. 저도 그러면 꼰대인가 봐요. 자, 마지막입니다.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네, 코치님, 살펴보면 우선순위나 가치관 등 그렇게 이렇게 예전에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렇게 달라질 때가 있나요? 본질 코어는 별로 네.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타고난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고지식하다.
아니면 굉장히 포용적이다. 저는 받아들이는 자세일 것 같아요. 가치가 있다 없다는 걸 값이거든요. 스위스의 관세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롤렉스 시계값이 엄청 올랐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요즘 광고판 있잖아요. 네. 짧게 엘리베이터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 봐, 내가 지난번에 이거 사자 그랬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코치님이요? 전 롤렉스 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 비싼 거예요. 왜냐면 물건도 없고. 네. 그냥 포기했는데, 우리 남편은 누가 요새 롤렉스를 찾냐는 거야. 안 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한테 사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 이렇게 잘 물어봐요. 참 부인이 이렇게 질문하면 재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의향을 분명히 알고 싶은 거야. 내가 이걸 살까봐 당신이 싫어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이게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야? 했더니 요새가 안 산다는 거야. 지난번에 이병헌 씨가 막 미국 그 그러니까. 프로에 몇 억짜리 시계를 차고 와서 놀래가지고 시계부터 봤잖아. 내가 관심을 갖는 거. 이게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는 주관적인 주관적이죠. 것 같아. 그렇지만 이것도 나만의 판단은 또 아니라는 거야. 남들이 좋다 하니까 좋은 거지. 나 혼자만 이게 좋아 이것도 사실은 어렵다는 거죠. 어렵죠. 나한테 굉장히 에고가 강해야 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 여하튼 가격이라는 거 그만큼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형성이 되는 거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 근데 그게 귀해. 결국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한 10%는 나만 좋아하는 오타쿠 이런 것도 있잖아. 그렇죠. 또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나만이 왜 소소하게 느끼는 나만 좋아하는 맞다 안 맞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네. 안에 있는 그 받아들이는 태도, 기질 이거는 안 변해. 그렇지만 그때 들어오는 아이템들은 네네. 분명히 대중적인 게 있을 거고 개인 취향적인 게 있을 거다. 그게 나라는 사람이지. 너 옛날에 이거 싫다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아니야? 뭐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막 규정 지을 수는 없어. 예전에 농촌 사회나 세상이 안 변하는 사회에서는 그게 그런 또 가능했죠. 가치관이 유지가 됐어. 그쵸. 요즘은 돌아서면 바뀌잖아. 아니 언제부터 키오스크로 주문을 해야 되고 언제부터 거기서 결제도 해야 되고 이번에 워커힐에 피자하우스를 갔는데 네네. 원래 내가 알던 거기는 경치가 좋은 그 건물에서 네. 레스토랑에서 피자를 먹는 맛이 있었다고. 그쵸. 거기서 옛날에 전 소개팅도 했어요. 맞아. 지금은 있잖아. 좌석이 따닥따닥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되고 저 예약하고 싶어가지고 예약하려고 했는데 예약도 되게 힘들던데. 거기 손 보면 안 되겠더라. 거의 가족실이야. 야, 세상이 변하는구나. 거기다 대고 옛날식으로 운영하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렇죠. 안 되죠. 그 시대는 변한다. 근데 속도가 너무 빨라갖고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너무 막 아닌가요? 이게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안 바뀌겠냐고. 그래요. 바뀌는 게 맞지. 근데 나의 태도, 받아들이는 나의 그릇의 크기, 허용 범위는 사실 잘 안 바뀌지. 또 하나는 네. 이익이란 단어를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 가치 이전에 이익이야. 본능적으로. 이게 나한테 이익일까 아닐까. 여유가 있어야지 가치를 부르짖고 이념을 부르짖는 거지. 그 이전에는 본능적인 거는 나한테 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거다. 그게 더 인간적이잖아. 동물적인 거고. 그게 맞지. 근데 최근에 우리 네. 샤밀리들한테 좋은 뉴스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 맞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샤론 코치 강의를 듣고 아주 좋은 영재학교를 우선 선발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좋은 학교 갔다는 얘기도 들고 그렇게 막 티내지 않으면서. 저한테 쪽지도 갖고 와요. 에휴, DM도 오고 어디 붙었다 이런 얘기 오면 코치님의 교육하는 방법을 따라해서 그냥 했더니 사이가 좋아졌다. 그리고 애들이 좋은 성적을 갖게 됐다. 감사드린다. 이런 분이 되게 많아서 제가 그래도 헛짓을 안 했구나. 당연히 좋았어. 너무너무 진짜 도움이. 여러분들도 많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티 안 나게 하잖아. 난리 안 치면서. 그래도 할 수 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